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하창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중공업은 뭐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슈를 많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해상풍력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좀 보실 필요성이 좀 있겠고요. 그다음에 자구안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인프라코어가 이제 매각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두산중공업이 나아가야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친환경적인 움직임에서 이제 얼마나 빠르게 매출이 나올 수 있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좀 빠르게 트리거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엔 해상풍력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물론 이 이제 소형 원전에 대한 그런 기술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한전과 같이 이제 뭐 수출이 나왔던 그런 기술들 다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가스터빈 쪽도 그렇고요. 다 좋은데 저는 일단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해상풍력 쪽이거든요. 왜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들, 이건 뭐 특집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가까운 일본도 43, 45기가와트, 우리나라 지금 12, 13기가와트 얘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요번에 48조 규모가 8.3기가와트 정도예요. 이 세계 해상풍력 단지를 보시면은 여기를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보시면 8.2기가와트라는 거죠. 근데 일본에서만 이거보다 5배니까 곱하기 5 해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미국 쪽에서도 진행이 될 거고, 대만에서도 그렇고요, 유럽에서도 그렇고요. 정말 많은 기업들, 많은 나라들에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 나라들이 과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접근을 했냐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게 친환경이라는 부분은 막을 수 없구나. 게다가 지금 그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 시장, 우리가 친환경 흐름을 볼 때는 단순히 친환경 흐름을 볼 때는 해상풍력만 보면 안 돼요. 자, 다 돕니다. 해상풍력이 좋게 움직이고 있죠. LNG선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죠. 전기차 지금 막 날라다니고 있죠. 전기차 움직이니까 뭐 동박이나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막 움직이고 있죠. 수소차 같이 따라가고 있죠. 탄소 배출권 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상풍력이 간다라는 거는 결국에 나머지 애들도 다 간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하나의 큰 묶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들을 친환경 주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분명 친환경 중에서도 지금 전기차가 대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상풍력, 그 다음에 이제 LNG, 뭐 수소 이런 탄소 이런 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흐름이 과연 막을 수 있느냐예요.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 없잖아요. 무조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왜? 환경이 좋지 않으면 우리 인류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챙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텐데, 그럼 그 부분에서 어쨌든 터빈에서 국내에서 두 가지 그런 이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두산 퓨얼셀도 결국에는 이제 친환경 쪽으로 굉장히 좀 포커스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과연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뭐 실적도 단기간에 좀 안 좋게 나왔죠. 안 좋게 나오고, 그건 뭐 우리가 예상했던 바예요. 두산중공업 처음에 투자할 때 실적 보고 들어가면 안 되죠. 제가 조선주 말씀드릴 때도 조선주 실적 보고 들어가실 거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은 지금 단기적인 실적이 아니에요. 단기적인, 물론 실적이 좋게 나오면 좋겠죠.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면 분명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이겠죠. 하지만 자구안을 받고 이런 부분에서 해결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 산업으로 찍은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굉장히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그 산업 섹터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산중공업을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단기적으로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기적으로 애초에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좀 1차, 2차로 나눠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렇게 잡아놓으면은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항상 박스권으로 저는 대응하는 걸 좀 추천드리거든요. 왜냐면은 박스권으로 대응을 한다, 여기서 횡보 라인이 나오고 여기서 횡보 라인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횡보 라인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 가격대에서 투자자들이
매수 매도를 치열하게 붙었던 그런 라인이고, 그랬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일정 라인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은 항상 보시면 그런 횡보 라인을 뚫고 올라갈 때,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때 한 단계 레벨업을 하고요. 박스권을 돌파할 때 한 단계 레벨업을 하죠. 박스권을 돌파할 때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권으로 항상 좀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여기가 1차 매집 구간이고 여기가 2차 매집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중장기로 끌고 갈 겁니다. 중장기로 끌고 가는데 항상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중장기로 움직이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중장기로 올라간 뭐 삼성전기나 이런 차트 제가 굉장히 많이 보여드리지만, 올라가다가도 한번 많이 빠졌다가 그러다가 이제 고가를 갱신하는 이런 중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있어요. 물론 이 구간에서는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 라인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하시는 거고, 저는 이제 저번에 여기에서 여기 갈 때 여기서 한번 정리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거기서 여기나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 드렸기 때문에 뭐 다시 들어오신 분들은 좀 물렸을 수가 있지만, 기존에 이제 처음부터 제가 여기 10월 달부터 할 때에서 가져가신 분들은 다 수익이에요. 다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을 내고 다시, 원래는 수익을 내고 이런 대형주 같은 건 조금 쉬었다가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눌림목이 나올 것이고 횡보 라인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지금 1차 횡보 라인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다만 이 바닥 라인을 지지가 되는지가 확인이 되고 들어가는 게 맞고요. 여기서 1차 매집이 들어가면 여기서 여기까지 열어놓고 2차 매집하면 평단이 10,000원 이하로 떨어질 거란 말이죠. 왜냐면 1차에서 매집하는 비율보다 2차에서 매집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당연히 평단은 그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그 평단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봐서 전고점만 가더라도 수익률 벌써 60% 70%까지도 기대 수익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약간은 뭐 자구안부터 시작해서 좀 소송권이나 이런적인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런 변동이 생겼을 때, 그리고 주가가 충분히 여기 위에서 움직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뭐 미리 담으신 분들은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지만, 어쨌든 삼성중공업은 저는 이 박스권을 물론 여기서 내려갔다 올라올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런 친환경이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해상풍력에서 국내에서 좀 그런 나름대로 터빈 쪽에선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독보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두산중공업이 일단 재무구조가 마무리가 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봤을 때 물론 요런 것들 보면 좀 좋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이런 반영을 했잖아요. 당연히 좋지는 않은 거지만, 근데 보시면 은근슬쩍 이제 이 종목이 이제 단일 판매 공급 계약들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수 담화 플랜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이런 것들, 요거는 정정이죠. 원자력 발전소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 거긴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뭐 소액이라고 봐야 될까요? 두산중공업의 규모에 비하면 좀 소액이긴 한데 어쨌든 괌에 대한 것도 있었고, 이건 화력 발전소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정정이 된 거고, 정정이 된 것도 있고, 이건 좀 기간이 늘어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어쨌든 조금 이런 뭐 짜잘짜잘한 공시들이 많이 나왔어요. 기사로도 많이 나왔죠. 두산중공업 이제 수주 치면은 기사들이 좀 나와요. 보시면은 뭐 이거 한국기자재 이거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소 플랜트라든지 뭐 그런 것들, 사우디 해소 담수화 이거 받고, 그다음 1,000억짜리도 있었고, 그러니까 수주들이 좀 계속, 이거 보죠, ESS 수주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되고 있고, 소형 모듈 원전도 기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이런 수주들이 깔리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좀 자리를 얼마나 빨리 잡느냐가 중요한 거고, 지금 단기적으로 실적이 안 좋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앞으로 상승이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주식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다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옛날 가격에 비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진짜 이 종목이 2,200원까지 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내려왔다가 물론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이런 회복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로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충분히 이런 해상풍력이라든지 친환경에 대한 이런 사업 박차가 충분히 보시면은 이런 친환경 환경 박차 재무구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엔 다시 한번 두산중공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보시면 요거 해상풍력 쪽 계속 강조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똑같습니다. 차트적으로는 여기 라인 일단 지지가 나오는 거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60일 떨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캔들이 자꾸 올라가 줘야 돼요. 13,000원 위로는 빠르게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역배열이 뭉갤 수 있어요. 역배열이 뭉개고 60선이 붙었을 때 이게 단기 평선까지 수렴을 해서 아예 좀 흐름을 바꾸는 그런 움직임이 사실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3,000원 부분을 얼마나 빨리 좀 회복을 해주느냐, 여기 라인으로 빨리 들어와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들어오는 걸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라인 깨지게 되면 이제 여기 뭐 11,000원 라인이 깨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아랫라인까지 오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주식이라는 건 물론 계속 다시 올라갈 수가 있지만 조정이 나오거나 조금 뭐 지수가 갑자기 또 흔들린다거나 하면은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단기적인 뭐 투매 물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대비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나 여유 자금이나 이런 리스크 해지 정도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떨어진다는 얘기라는 게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뭐 지수가 폭락을 할 수도 있고 뭐 외국인이 갑자기 막 미친 듯이 팔 수도 있고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격한 움직임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비 정도는 한번 해보자. 근데 이 라인까지 밑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갈 일은 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거기 밑으로까지 빠질 확률은 굉장히 좀 드물고요. 많이 조정이 나오면 요 정도 라인이긴 한데 물론 그렇게 되면 기분은 좀 이렇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많이 부담이 되실 수는 있지만 어쨌든 박스 라인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대비를 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친환경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CS윈드라든지 이런 다른 종목군들도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런 하방에서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 여기서 어쨌든 지금 또 쌍바닥을 단기적으로 만들어주고 분봉상이기 때문에 조금은 약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지지해주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는 라인이고 사실 이 라인이 굉장히 좀 튼튼한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라인이 좀 지지가 되는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11,000원, 만원 라인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1,000원을 잡으셔도 되고 만원 라인도 잡아도 되는데 짧게 보신다면 11,000원 보셔야 되고요. 조금 널찍하게 보신다면 만원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민라인까지 박스권으로 좀 대응을 해보실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근데 캔들 두 개만 올라와 주고 해서 여기 올라와 주면은 단기 이평선들이 좀 수렴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것이고 약간의 횡보 이후에 이제 방향성을 잡게 됐을 때는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볼 만하기 때문에 일단 친환경 흐름이 얼마나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여부들 그리고 두산중공업에 약간 부담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소송권이라든지 그건 뭐 거의 다 마무리되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는지 뭐 그런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원전에 관련된 그런 이슈들도 좀 차분하게 좀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조금 저는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간이 사실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봐야 되고 또 이슈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보고 참고하면서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오늘 두산중공업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